새롭게 총리직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한나라의 수장이었던 아베 총리에게 그동안의 직무 수행에 대해 수고했고 그의 건강이 얼른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격식 있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해외 주요 언론들에서는 아베 7년 8개월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영혼을 판 위선자라며 친-트럼프 외교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고 BBC 방송은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역사 수정주의 국가주의자라고 평가했죠. 그리고 수많은 언론은 아베가 남긴 대내외 과제를 해결할 일본의 차기 총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대세론이 굳혀진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달 중순에 열릴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내부 각 파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스가 총리 만들기에 나선 것이죠.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자신들의 지지와는 상관없이 파벌의 이합 집산으로 총리가 선출되는 상황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민당이 이번 총재 선거에서 당원 투표를 제외하겠다고 밝혀 담합 총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죠. 현재 스가 관방장관은 이미 자민당 의원의 60% 가까운 지지를 확보했는데요. 이런 갑작스러운 스가 독주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책을 안정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당내 지도부 생각이 반영됐다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반면 유권자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차기 총리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했지만 현재 스가 독주의 판세를 뒤집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약식 선거 때문인데요. 약식 선거는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 국회의원과 각 도도부연 지부연합회 대표만 참가하는 선거입니다. 이번에 당원 투표를 제외하기 때문에 대중선호도는 투표에 반영되지 않는데 이시바 전 간사장의 경우 자민당 내부 국회의원 지지 기반이 약해 당선이 거의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보며 아베의 정적인 이시바 전 간사장의 당선 가능성을 낮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시바 전 간사장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총재를 결정하면 안 된다며 당의 방침에 항의했고 이시바파의 한 간부도 당원 투표를 하지 않으면 담합 총리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며 분개했다고 합니다. 한편 국내 전문가들은 스가 관방장관에 대해 톤 다운된 제2의 아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베보다 덜 공격적이지만 아베의 정책 기조를 충실히 계승할 것이고 경제 정책에서도 아베노믹스 2.0의 연장선이 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라는 꼬리표를 벗어나지 못하는 스가 요시히데는 대체 어떤 인물인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일각에서는 스가 관방장관이 아베보다 좀 더 부드러운 이른바 마일드 아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벌이 없는 생계형 정치인이란 점 때문에 기존의 아베 정권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고 결국 아베와 크게 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을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의원으로 곧장 입성한 다른 유력 정치인과 달리 스가 관방장관은 요코하마 시의원 출신으로 지역에서부터 올라온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맥은 넓지만 확실한 지지 기반이 없어 막강한 권한의 아베 계열을 등에 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라종일 전 주일대사에 따르면 일본의 관방장관은 재임 기간 해외는 물론 도쿄를 떠날 수 없다면서 그만큼 아베 정권에서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한 셈이라고 설명했죠. 무엇보다 통상 사람이 바뀌면 그에 따른 변화가 있기 마련이지만 스가 관방장관은 기본 바탕이 아베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베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금융시장에선 차기 정권이 현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시티그룹은 유력 총리 후보인 스가 체제에서 일본의 경제정책은 아베노믹스 2.0의 연장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경제 상황을 암울하게 만들었는데 스가 관방장관이 총리가 된다면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답습해 일본의 경제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때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에 잠시나마 활력을 불어넣은 것처럼 착시 현상을 만들었지만 코로나19 역풍을 계기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기업 실적 회복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었는데요. 기업의 실적 회복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부상이 꼬였고
결국 일본 경제를 더욱 망쳐놓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임금 인상인데 오히려 근로자 1인당 월급은 2013년 1월 26만 9,937엔에서 올해 5월 26만 8,789엔으로 되려 줄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잠재 성장률까지도 아베 총리의 취임 당시 0.8%에서 올해 1분기엔 0.9%로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죠. 이런 모습에 아베 총리도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끝났다는 걸 의식한 듯 올해 들어선 한 번도 해당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후임 총리는 중앙은행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졌죠. 이에 일본 내부에서는 구조개혁과 디지털화 등 생산성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나마 장점이었던 일본의 내수시장도 위기를 맞았는데요. 아베는 일본의 내수시장 축소를 막기 위해 저출산 대책을 정책 우선순위에 놓았음에도 지난해 출생아 수는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역시 거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도쿄 집중도 개선, 2015년 여성 및 고령자의 노동 참여 확대를 통한 성장 분배 선순화 등 핵심 정책도 미해결 상태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고령화마저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겼습니다. 2018년 7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20% 선을 넘어섰죠. 즉 일본 인구 5명 중 1명은 70세 이상의 고령자인 셈입니다. 이런 일본의 경제 상황과 고령화로 인한 영향은 서민들은 물론 일본의 범죄 조직인 야쿠자까지도 궁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야쿠자는 조직을 떠나면 대개 취업의 벽이 기다리는데 특히 중장년층은 일자리를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또 생활보호수급도 바로 인정되지 않아 다시 조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일본의 대표적인 일간신문인 아사히신문에서 일반 서민도 아닌 우리나라로 치면 깡패, 조폭에 해당하는 야쿠자들이 대부분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숫자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는 보도를 하자 해외 많은 나라에서는 아이러니하게 한국의 치안에 다시 한 번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야쿠자들이 그렇게나 많이 있을 뿐더러 야쿠자로 인한 문제가 늘 새롭게 생성되고 있어 일본의 대표적인 언론에서 보도까지 하는데 바로 옆 나라 한국에서는 어떻게 야쿠자 같은 범죄 조직으로 인한 문제가 거의 없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깜짝 놀랄 지경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치안 관련 각종 평가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분석 사이트 누베오와 OECD 기준 각종 평가에서는 한국이 꾸준히 세계 치안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치안이 안전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 평상시엔 잘 못 느끼고 있지만 해외여행을 가면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되죠. 해외 유명 관광지에선 자정이 될 무렵 대부분의 가게가 강도와 같은 문제 때문에 문을 닫지만 한국의 밤은 언제나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일명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번화가에 나가면 24시간 운영하는 카페나 식당, 술집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이런 화려한 밤문화를 보고 해외에서 관광을 온 외국인들은 어떻게 이 심야 시간까지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장사를 할 수 있냐며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화려한 밤문화를 즐길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화려한 밤문화가 장점인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야간 통행 금지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야간 통행 금지 제도란 밤 시간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제도로 전 근대사회 여러 나라에서 대부분 실시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실시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1981년까지만 해도 밤에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답답한 이 제도를 왜 실시했을까요? 이 당시 뚜렷한 근거 법령이 없었음에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항상 준전시 상태에 있다는 국민들 간의 암묵적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간 통행 금지 제도가 사라진 지금 우리나라의 밤거리는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자정이 다 될 무렵에도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거나 심지어 동이 틀 때까지 영업하는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밤문화가 발달되어 있으면서도 비교적 치안이 좋은 편입니다. 특히 밤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순찰을 다니는 경찰차를 자주 볼 수 있죠. 꺼졌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매일 만나고 있지만 담담하게 직무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총리실 주변에선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폭우 재해가 겹치면서 총리가 지쳐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발매된 주간지 플래시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6일 총리 권전의 집무실에서 퇴원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건강 문제에 대해선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2006년 가을 들어선 1차 아베 정부는 각종 주문과 함께 아베 총리의 건강 문제로 단명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보도한 출판사 문예춘추 대표를 상대로 보도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기사의 철회와 정정을 요구,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귀향성 대장염을 지병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도쿄 코로나 신규 확진 다시 300명대로 올라서 일본 수도 도쿄에서 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0명을 넘어섰다. 도쿄도는 이날 파악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309명이라고 발표했다. 도쿄도의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1일 472명으로 최다치를 기록한 후 이틀 연속 200명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다. 도쿄의 하루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은 것은 8일째다. 이날 확진자 수를 포함한 지난 일주일간의 도쿄 지역 신규 감염자는 2,411명으로 하루 평균 344명 수준이다. 이로써 도쿄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14,022명이 됐다. 도쿄도는 술을 파는 음식점과 노래방 등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감염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날부터 해당 업소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단축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1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회식을 자제하고 소규모 모임이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는 것을 피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마스크가 커졌다. 코와 입만 살짝 가릴 정도로 작은 마스크를 착용하던 그가 드디어 턱까지 감싸는 마스크를 쓰고 나오자 일본 언론과 네티즌들이 주목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의 다양한 정책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해소되면서 멀쩡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게 됐다고 자랑했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일본 커뮤니티에는 이제 와서 멀쩡한 마스크라니 한심하다는 식의 비판이 이어졌다. 4일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아베 총리는 지난 1일부터 작은 마스크 대신 보통 크기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석에 나섰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보통 크기의 마스크를 착용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반년 동안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왔다면서 이제 가게에서도 여러 마스크를 구할 수 있게 됐다고 답변했다. 일본 정부의 노력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해소돼 본인 또한 멀쩡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어 이 마스크 또한 천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가 착용해온 작은 마스크는 그동안 아베노 마스크라고 불렸다.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한다며 일본의 모든 가정에 2장씩 나누어 준 헐겁 마스크를 가리킨다. 하지만 가구당 2장씩만 지급된 데다 헝겊으로 작게 제작돼 방역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에 머리카락이나 벌레 등이 들어있다는 신고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아베 총리의 무능을 조롱하는 상징물로 전락했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4인 가족이 아베 마스크를 돌려 쓰거나 함께 쓰는 식의 패러디물이 본물 터지듯 오르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그 조롱의 대상이었던 작은 마스크 대신 멀쩡한 마스크를 쓰고 나오자 일본 네티즌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일본 거대 커뮤니티 OCH의 댓글을 보자. 여론이 이런데도 아베 정권은 지난달 28일 아베 마스크를 추가 8천만 장 나누어주겠다고 밝혔다가 문매를 맞았다. 여론이 악화하자 아베 정권은 지난달 말 급기야 배포 계획을 철회하고 요양시설 등에만 배부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엉터리 대응의 여파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쳤다. 지난 2일 공표된 재팬 뉴스 네트워크 여론조사를 보면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35.4%에 그쳤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62.2%에 달했다. 이는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라고 한다. 여기에 아베 정권의 코로나19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은 26%뿐이었다.
마법 백신 없다. 경고에도 부자 나라 28억 회분 싹쓸이. 지구 위에서는 78억 명의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월드오미터 기준으로 지금까지 1,84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의 마법 같은 백신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블룸버그 통신의 현지 시각 2일 자보도를 보면 부자 나라의 생각과 행동은 다른 듯합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EU 국가들이 지금까지 선구매를 통해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이 13억 회분량에 달한다고 영국 조사업체 에어피니티는 집계했습니다. 여기에 추가 구매 옵션까지 더하면 15억 회분량을 선구매할 수 있어 결국 최대 28억 회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이 이 부자 나라들에 먼저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WHO 코로나19를 잡을 마법 같은 백신 없을 수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3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5개가 현재 임상 3상에 있고 효과적일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마법 같은 은총알은 현재 없고 끝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은으로 만든 단화는 서구 전설에서 늑대 인간이나 악마를 퇴치할 때 쓰이는 무기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에 와서는 은총알은 없다는 표현은 한 번의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브러여우스 사무총장은 우리가 효과적인 백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걱정도 있고 나아가 백신의 보호력이 겨우 몇 달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간 혹은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상황은 여전히 우리 손에 달려있다면서 손 씻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상 생산량보다 많은 싹쓸이 선정. 문제는 백신이 개발된다 해도 2022년 1분기까지 전 세계 생산 규모가 기껏해야 10억 회분량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점이라고 에어피니티는 지적했습니다. 결국 부자 나라들이 거의 모든 생산량을 독점해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라스무스 에어피니티 최고 경영자는 과학적 한계를 긍정적으로 가정한다고 해도 백신이 전 세계에 충분한 규모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특히 대부분 백신이 2번 맞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도 지난달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당국이 전 세계 발생 현황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향후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될 경우 특별히 환자 발생이 많은 선진국 또는 제약사가 있는 제조국 중심으로 백신의 독점이나 선구매 등 각국이 물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허의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생산 능력 높이고 공적 공급 늘려야